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HLB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배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양곤이라는 이제 대표 주주가 이제 그 HLB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HLB 제약도 진양곤이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HLB가 대부분의 이제 계열사들을 지배를 하는 구조.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회사들이 있어요. 뭐 노토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HLB 주가가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연중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급등했다가 빠지고 급등했다가 빠지고 이게 연달아 가는 건데 일단 시가총액이 4조 4천 4조 3천억 조금 넘죠. 그런데 매출액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300억, 500억, 600억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역시나 뭐 제약회사라는 그런 거품을 단 기업답게 이렇게 적자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계속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본을 갖다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유보율이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유보율이 여기서 다 까먹히는 거예요. 까먹히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BPS도 여전히 낮죠. 10분의 1 토막.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최대 주주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이 보시면 이게 뭐 진씨들이니까 다 알겠죠. 그리고 HLB 관련 그룹들이 있고요. 자, 뭐 HLB 리보세나리 뭐 임상 연구자 공로상 수상을 했다 뭐 이런 건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 소라페닌 뭐 임상 결과 이런 것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고요. 자, 이게 한미 이상 결과인 게 문제인 거예요. 3상도 아니고 이상인 겁니다. 3상도 아니고. 그럼 이상이란 게 3상으로 넘어가는데도 기간이 꽤 걸려요. 근데 3상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품 허가를 맞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코로나 시기처럼 급작스럽게 이제 백신 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 없어요. 회사에서 뭐 패스트 트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적자 회사에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HLB 그룹이 의료기기를 갖다가 잇따라서 M&A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AIM이라는 것도 했고 FA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건 뒤에 가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뭐 신약 개발로 연구 개발 지출이 많은 계열사에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추가적인 이제 유상증자 납입은 불가능하다는 걸 진영공 회장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한 5년 넘게 계속 이걸로만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넘어가는 회사에 계속 유상증자를 통해서 연구 그 비용을 댄다. 이거는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뭐 그 전에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회사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뭐 의료기기 종속회사 화진메디칼과 뭐 화진메디스를 갖다가 뭐 HLB 테라퓨틱스에 33억이 매각하기로 했다. 모기업에서 자회사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그대로 이제 지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무제표상에 이제 그 자본과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만 남기는 거죠. 그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의료기기 사업에 더 이상 수익성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고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별도 기준 흑자에 성공을 했다. 뭐 신규 수주가 없어서 비중이 28%까지 줄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HLB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 개를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나에 있는 회사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한다. 이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보시면은 표적 항암제, 그죠? 항암제 이런 건 괜찮아요. 세포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펩타이드 치료제. 이게 종합 글로벌 이제 그런 회사도 아니고 제약회사도 아닌 다음에 이런 게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연구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표적 항암제 뭐 그렇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뭐 세포 치료제 이렇게 다수의 연구 인력이 필요한 거. 근데 다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뭐 하고 있고 주사기 하고 있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 하고 있고 그죠? 뭐 에임 이것도 인수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사업을 두 축으로 바이오 에코시스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멋있죠. 자, 일단 진양곤 회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HLB라는 항암제 회사의 회장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죠? 경영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죠? 제약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서정진 회장.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갖다가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우전자 출신의 영업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바이오 시밀러니까 복제약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코로나 그걸 갖다가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치료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못 냈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2017년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진양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에 1시간 30분인가 그 영상을 찍었어요. 거의 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변명성인데 뭐 어쨌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거에 물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뭐 주기적으로 살려주긴 합니다. 한 번씩 급등 나올 때마다 살려주는데 이건 물탄 사람들이나 살려나갈 수 있는 평단이었던 거고 물려있던 사람들은 평단 탈출 못한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금감원 공시를 봤는데 자율 발행 공시가 37회차 38회차죠. BW랑 CB가 이만큼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유통 주식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최대 주주 지분도 얼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회사에 왜 빅파마들이 안 들어올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이겠죠. 뭐 증권 행사가액을 보면은 48,600원. 뭐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3호도 그렇고 48,600원, 50원. 지금 가격은 비슷하다. 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의 개요를 먼저 볼게요.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뭐 선박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선박 이거 끝까지 끌고 가고 있죠. 이게 HLB가 현대 라이프 보트 뭐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울산 소재예요. 울산 소재. 아마 현대그룹에서 이걸 갖다 넘겼겠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받아와서 어쨌든 간에 하는 건데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선박 사업을 갖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회 상장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의외로 그래도 꾸준한 매출이 있으니까 놔둔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주요 매출, 제품 매출 보면은 그래도 이게 2%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애는 이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이게 83%, 83.75%인 겁니다. HLB 매출의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검치용 채취도구, 검체 수송용 배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코로나 진단 키트예요, 그냥.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우리가 지금 진단 키트 쓰나요? 진단 키트가 없죠.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기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때의 1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언제예요? 우리 코로나 엄청나게 터져서 체외 진단 키트 엄청 쓸 때죠.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매출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에임 주식회사,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오상 헬스케어, 이것도 오상자이엘이라고 그 진단키트 그쪽이죠. 보시면은 매출액이 대부분 이쪽이에요. 그죠? 한국 에보트 진단, 이것도 뭐 진단키트겠죠? 보시면은 여기 대부분의 매출액은 진단키트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진단키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기는 다시 한번 박살이 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했던 거 그걸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결손금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매출액 보시면 1분기에 매출이 그래도 잘 나왔죠. 진단키트 잘 팔았으니까 저번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상 나왔는데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이 절반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당연히 손실이죠.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관련 주식 손실 이것도 크죠. 여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손실인 겁니다. 손상차손 이것도 보시면은 뭐 리버세나 로열티 매출 추정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2개월 초과돼가지고 채권자에게 갖다가 손상된 금액을 보면은 한 거의 67억 정도를 날린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귀속분을 갖다가 로열티는 100% 자회사인 현대라이프보트 상하이 소재로 넘긴 거예요. 왜 이런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럴까요? 국내에 넘긴 것도 아니고 왜 상하이로 넘겼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3개월 때는 손상된 금액이 요거밖에 없는데
12월까지 넘어가면서 이만큼의 채권 상계가 생겼을까요? 자, 이거 이때까지 HLB가 했었던 증자감자 현황이에요. 주당 발행가액 보시면 아시죠? 18년도에는 만원대, 그죠? 2만원대 이렇게 있다가 유상증자 때 뭐 10만원 이렇게 하고 가끔씩 하고, 이건 상환 우선 전환주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때는 주가가 높을 때였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했던 게 이제 3만 3천 얼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전환가 행사 금액들이.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4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4만 8천 원인데 주가가 최근에 뛰었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직도 이제 미상환을 한 게 이제 거의 한 4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죠? 400억 정도 하면서 이제 3만 3천 얼마, 그리고 33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공모 자금이 사용돼요. 영업 양수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게 뜬금없는 거죠. 하라는 바이오 회사가 하라는 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R&D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타법인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뭐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서 미래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통해서 뭐 어쩌게 저쩌게 하면서 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회사도 잘 모르는 회사죠. 그죠? 카트시 플랫폼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사업과 뭐 어떤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FA를 했다. 그죠? 체외 진단,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이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사 자체가 제약이랑 크게 관련 있는 회사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남은 회사들을 한번 해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표적 항암제 이거랑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고 싶나 봐요. 자, 지금 이렇게 M&A를 하고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HLB도 옵티머스 펀드에 400억 투자를 했다. 파이프라인 개발을 하라고 준 이제 투자 자금을 갖다가 이 진양곤이라는 사장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혹은 지금 당장 로열티에 대한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옵티머스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드러나 있는 걸로는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정확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죠.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 진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옵티머스 명당에 오른 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측 아는 바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까 그 400억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났다는 걸 사과하는 영상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리스트에 이제 실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HLB 측과 50억대 이면 약정을 했었다라고 나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닐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보시면은 여기서 올렸다가 한번 털어먹고 다시 빼고 전환사채 바꾸고 올리고 털어먹고 전환사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HLB 생명과학이 1,000억 원대의 이제 그 유상증자를 갖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시에 모든 계열사들이 오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환사채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시기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아까 6월달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6월달인가 그때부터였는데 이 시기죠. 이 시기에서부터 전환사채를 교체를 할 수 있었고 주가는 여기서부터 떴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주가를 갖다가 여기서 뭐 올리고 다시 뭐 팔아먹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HLB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이제 400억 투자를 갖다가 펀드에 했던 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타법인을 취득을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제 작전을 다 돌리려고 하는 거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만약에 뭔가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발식 확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주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최저가 800원이에요. 2013년에는 회사의 주가가 8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간에 100배 이상 올라갔죠. 약 5년 만에. 이게 전부 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가 아마 그 임의 조작했을 때인 겁니다. 임의 조작했을 때 거고, 임의 조작 후에 주가는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매물 다 먹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거래량이 여기만 엄청나게 터진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임의 조작했다는 사건을 갖다가 터뜨리고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이만큼 올려버린 겁니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터진 거 거래량 다 받아먹고 여기서 이 거래량으로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HLB나 뭐 이런 저런 바이오 회사들은 회계사조차 감리를 하면서 그 적정성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이 얘기하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바이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 이때 샀다가 몇 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몇 년 동안 엄청 고통받은 사람 엄청 많고 특히나 여기 샀을 때 여기에 있다가 뭐 계속 물 탈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물 탔거든요. 근데 이거 첫 번째는 괜찮았죠. 근데 여기서 샀다가 물 탄 사람들 지금 이 기간이 짧아 보여도 1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지인들 얘기 듣고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손절한 사람보다 버틴 사람들은 이걸 먹고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이때의 기억으로 아마 여기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언젠간 한번 상장 폐지 당하면서 끝납니다 진짜.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거. 똑같은 패턴을 갖다가 몇 번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패턴이 한번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제까지나 이런 바보들이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주식을 샀다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친구를 믿고 누군가를 믿고 그다음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 수는 있지만 이런 근본 없는 주식, 특히나 매출이 나지 않는데 자기가 표적 항암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제 근데 매출이 진단키트로 많이 나온다. 정상 아니죠? 논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영상 찍으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느낌이긴 한데 적어도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대감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가 내가 서울대 가서 전액 장학금 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오기 전인가? 당구만 쳐도 대학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구만 쳤던 애들 대학 못 갔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택도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본주의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 꼭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유통주식수가 지금 최대 주주가 10%도 안 된다고요. 90%가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뭐 전환사채로 남아 있겠죠. 20%가 아니라 5%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85%가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탈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자회사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